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가법정기념일인 11월 20일 김치의 날에 맞춰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열렸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1,122명의 시민들이 김치 만포기를 담그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천홍희 기자입니다. 하얀 배추에 빨간 양념이 버무려집니다. 배추 사이사이에 꼼꼼히 양념을 바릅니다. 김치를 서로 먹여주기도 하며 즐겁게 김장을 담급니다. 김치가 겁나게 많나라. 만나고요. 11월 22일 김치의 날을 상징하는 1,122명의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김치를 만들며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양념을 할 때 겉에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해야지 맛이 잘 배겨서 맛있다. 한 초등학생은 김치를 잘 비벼보겠다며 할머니 옷까지 빌려서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약간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5.18 민주광장에 모인 이유는 김장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0주년을 기념하고 5.18 민주화운동 중심지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었던 공동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1,122명이 1만 포기의 김치를 담가 광주 전남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전달합니다.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43년 전 그날처럼 한데 뭉쳐 맛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이런 김치 대전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도김치의 전국화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광주문화방송이 올해 처음으로 주관에 치른 제1회 대한민국 김치대전. 광주시는 김치대전 개막을 시작으로 남구 이맘동 김치타운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19일간 시민들이 직접 담글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는 빛고울 김장대전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한류는 K-팝, K-드라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치즈나 와인을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것처럼 김치 역시 세계적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식의 대명사로 외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김치의 날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주현정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마트에서 김치를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미주 한인을 찾아보기 힘든 지역에서도 유제품 진열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위주의 현지 음식과 달리 가열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살아있는 건강식이다 보니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Well, I can taste more the garlic and the fish sauce. You are afraid to try because more fermented? No, absolutely not. I'm happy. There's more fermented, there's more original. 현지인들이 김치가 들어간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은 미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남도김치를 맛볼 수 있는 행사장에도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It's like a really well-rounded food, where it's savory but also kind of tangy and sweet and spicy. It's just 이런 인기를 반영해 미국은 일찍이 여러 주정부 차원의 김치의 날을 만들었고 급기야 다음 달에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국가기념일로 공식 선포됩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7월 세계 최초의 김치의 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남다른 김치 사랑을 반영하듯 아르헨티나 대사는 광주 김치대전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Porque tenemos la comunidad coreana más importante, más grande de Latinoamérica y el barrio coreano más grande de Latinoamérica y es una manera de respetar su inmigración. 김치 수출액도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동안엔 주로 아시아 쪽이 많았다면 최근엔 미국,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로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을 지키던 김치가 이제는 전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면서 덩달아 맛의 고장 광주와 전남이 주목받을 날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다양한 재료 하나하나가 모여 면역 증강과 항산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 김치의 날이 11월 22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재료도 다양하고 수백 개의 균이 작용하는 김치는 발효식품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상품화하기 까다롭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래서 산업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어서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러턴에서 20년 넘게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안재경 씨. 지금은 사업이 안정됐지만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 기체 등을 만드는 김치의 발효 과정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물건 배송할 때는 거의 다 올라가면서 익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 넘어버렸어요. 물이 생겨가지고 막 터져버리거든요. 국내 김치 업체들의 고민은 더 큽니다. 김치 수출은 지난 2013년 61개국에서 지난해 87개국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93개국을 기록해 약 10년 새 1.5배가 늘어난 겁니다.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 등까지 장시간 이송하게 되면서 신선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업체의 김치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어떤 균이 작용하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져 이를 통제하는 게 관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올해 관행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영하 1도에서 영하 4.5도까지 계단식으로 온도를 조절해 김치가 얼지 않으면서도 신선함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현장 실증 등을 거쳐 3년 뒤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구소는 김치 종균 30여 종을 개발해 최근 4년간 업체 140곳에 보급했습니다. 치즈, 와인, 낫또 이런 상품들은 이미 이전부터 상품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종균을 쓰고 있습니다. 미생물까지 맞춰야 비로소 이제 김치의 품질이 그 상품으로서 항상 똑같은. 무엇보다 김치가 세계인의 밥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지 식문화에 대한 이해, 효율적인 유통 경로와 판매처 확보, 적극적인 홍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대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폭행이 여러 전공의를 상대로 이뤄졌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넷에 도와달라고 호소글을 올렸던 피해 전공의는 광주 MBC 취재진을 만나 병원 내 만연한 폭력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조선대병원 복도 50대 신경외과 교수가 4년차 전공의 뺨을 때립니다. 2주 정도 뒤 회진실에서도 폭행은 이어졌습니다. 야, 왜 한 대라도 안 맞는다? 지도교수의 무차별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인터넷 사이트에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던 전공의는 MBC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금속 재질의 청소봉이 두 동강 날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저 선생님이랑 식사를 하고 오냐? 그게 잘못된 이유인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잘 가지 않고요. 피해자는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지난 9월 초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외래 진료실로 불려가 교수에게 발로 걷어차였습니다. 전공의가 여유롭게 돌아다녀도 되냐며 갑자기 때린 겁니다. 외래 이제 첫 진료 시간 전에 그쪽에서 이제 저는 발로 한번 걷어차이고 이제 선생님을 악역 날아갈 정도로 땀을 가격하는 그런 상황. 지난해 전북대병원에서 교수가 레지던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병원 안의 만연한 폭력에 대해 의료계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사실 아무런 개선도 없었다는 게 전공의들의 증언입니다. 교수님 입김도 중요하고 개원을 하거나 다른 병원 가서 페이닥트를 하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대병원은 폭행 의혹을 받는 해당 지도교수에 대해 외래와 수술 등 모든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이른바 의사 면허 박탈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공의들은 지도교수 김 씨에 대해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공의 무차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조선대병원에서 직원 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영상의학과 소속 정규직 직원이 계약직 직원의 어깨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병원은 당사자 조사를 통해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던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 정책이 결국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5월부터 지역 내 6살에서 12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광주시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청소년 무상교통 예산을 100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줄여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면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중고생들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흥의 한 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일본 문화가 융합된 유물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특히 무덤 안에 돌로 된 방 석실은 독특한 모양과 국내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커다란 돌을 차곡차곡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입니다. 새 벽과 천장을 먼저 완성한 다음 나머지 한쪽 벽을 막아서 만드는 횡구식 석실로 고흥군 도하면 동호덕 고분에서 발굴됐습니다. 길이 8.8m, 너비 1.8m의 이 석실은 국내에서 확인된 횡구식 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한자, 팔자 모양으로 된 독특한 무덤 입구와 추가로 매장한 흔적이 남아있어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입구 쪽만 일부 4단 정도만 쌓고 그 바깥에 팔자형으로 벌어지는 묘도를 만들고 또 대형의 판석을 쌓았어요. 이런 구조 자체는 지금까지 사례가 아주 드문 특이한 사례인데 고분에서는 300여 점의 유물도 나왔습니다. 동호덕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습니다. 은재 관모 장식과 옥류, 금 등이 포함된 것을 미루어 보아 수장급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또 유물 중에는 백제와 가야,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섞여 있어 당시 고흥 지역이 해상항로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고흥이 계속 해상 세력의 어떤 거점 기지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여졌다는 그 자체가 전문가들은 석실 구조와 출토 유물을 통해 고분 축조 시기를 백제 동성왕, 무령왕 때쯤의 6세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동호덕 고분은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큰 만큼 고흥군은 봉분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일 년 넘게 원형 보전과 부분 매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 문제가 최종 타결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주민협의체, 민간공원 사업자와 함께 풍암호수 수질 개선 관리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호수의 면적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수심은 부분 매립을 통해 2.84m에서 1.5m로 낮추고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문제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광주시가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 철도 건설도 괜찮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철도 건설의 예산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복선 기준 고속철도는 11조 원대, 일반 철도는 8조 원대로 예산이 3조 원가량 삭감되지만 고속철과의 운행 시간은 2분여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대구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정치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가 났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
펌프카 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은 건설업계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정황과 업체 대표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으로 불리는 원칙과 상식을 이끌고 있는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광주에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광주시 의회를 찾아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